계속해서 피보나치 액션 서버 클라이언트를 C++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빌드하고 실행시켜 본 다음에 이번 예제에서는 캔슬과 멀티스레딩이 포함되어 있는 예제를 한 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고요. 먼저 액션 서버를 작성한 다음으로 액션 클라이언트를 작성함으로써 이번 강의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빌드를 하고 실행시켜 보죠. 이번에 실행시킬 소스 코드는 cpp 액션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놨던 작업들은 모두 클리어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소스 코드는 cpp 액션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패키지를 빌드를 해보죠. 빌드하신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 캔슬과 멀티스레드 기능이 다같이 구현된 이러한 액션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액션 클라이언트 서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서버를 실행하고 두 번째로 캔슬이 포함된 액션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동되다가 지금 약 이제 3초가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캔슬이 실행돼서 양쪽에 보시면 골 캔슬드 그리고 성공적으로 캔슬드 됐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파이썬 예제에서 봤던 것과 유사하죠. 그건 실질적으로 내부에 액션 서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서버는 다음과 같이 상당한 양을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바로 설명하기보다 부분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러 복습하러 오셨을 때도 주석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액션 서버를 C++에서 생성하기 위해서는 cpp 액션을 꼭 임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임포트가 아니라 인클루드 해줘야겠죠. 그래서 상단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피보나치 액션인 액션 타입 또 인클루드 해주고 액션을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rccpp 액션에 rccpp action.hpp 헤더 파일을 꼭 인클루드 해주셔야 됩니다. 적어놨는데 이 부분이 액션을 쓸 때마다 이렇게 인클루드 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서 로스 개발자들 단에서도 나중에 진짜 rccpp 안에 포함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했던 것처럼 이 액션 타입에 대해서 이미 유징으로 축약을 해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생성할 액션 서버는 rccpp 액션의 서버라는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밑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서버를 크리에이트 할 때는 여러가지 매개 변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 첫 번째 매개 변수로 this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이 첫 번째 this가 들어갔던 이유는 이전에 파이썬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지금도 말했듯이 지금 크리에이트 서버는 이 rccpp 노드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이 노드에서 여태까지는 create subscription, create subscriber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죠. 근데 이제는 이 액션 서버는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클루드 시킨 rccpp action을 통해서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this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우리가 생성할 액션의 이름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피보나치라는 이름을 지정해 주게 되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부터 계속해서 이 콜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골 리퀘스트에 대한 콜백, 그래서 클라이언트로부터 골 리퀘스트가 왔을 때 이 콜백이 실행되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로부터 캔슬 리퀘스트가 왔을 때 이 캔슬 콜백이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보나치 로직이 돌아가게 될 그런 execute를 실행하게 되는데, 지금 실제로 아래 보시면 나오겠지만 멀티스레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execute를 바로 바인딩 해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스레드를 통해서 감싸준 다음에 그 콜백을 handle accepted 라고 지정했고요. 이것을 세 번째 마지막 매개 변수로서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로부터 고올 리퀘스트가 왔을 때 실행되는 핸들 고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핸들 고올은 두 개의 매개 분수를 가져요. 첫 번째는 UUID를 갖고 두 번째로는 이제 리퀘스트 되는 고올을 매개 분수로 갖습니다. 여기서 이 UUI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내부 로직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void UUID만 해주고 끝이에요. 근데 UUID가 개별 고올 리퀘스트에 대한 I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여러 개의 고올 리퀘스트가 나왔을 때 뭐 A 리퀘스트, B 리퀘스트, C 리퀘스트에 대해서 이 ID를 통해서 해시로 식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 밑에 레퍼런스를 달아뒀으니까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 이제 고를 무조건 업세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올 리스폰스에도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들이 있는데 제가 밑에 또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를 달아 놓았는데요. 피보나치 수요를 구하는데 9000 이상으로 너무나 큰 수를 반환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되면 이런 구간은 리젝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세트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핸들 어세티드 실질적으로 execute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execute 함수와 바인딩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 바인딩 한 다음에 스레드로 묶이고 디태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석에서 나와 있듯이 저도 이것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주석을 그대로 가져왔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 멀티스레디드 익스큐트를 우리가 시킬 것이죠. 그때 이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은 익스큐터가 이 중간에 블로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스레드를 사용해 줘야 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멀티스레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액션 크리에이트 서버 단에서 여기 마지막 인자가 스탠다드 바인드 핸들 어세티드가 아니라 그냥 바로 스탠다드 바인드 FB 액션 서버 안에 있는 execute가 바로 바인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execute가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함수인데 execute가 다시 한번 스레드로 랩핑되어 있고 이 스레드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 콜백이 핸들 어세티드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액션 서버를 실행할 때 이 핸들 어세티드가 마지막 매개 변수로서 바인딩 돼서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멀티스레드를 통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면 그래서 멀티스레딩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이렇게 핸들 어세티드가 아니라 곧바로 execute가 들어가게 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핸들 캔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핸들 캔슬은 캔슬 리스폰스에 대한 캔슬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를 담당하는 함수입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캔슬이 왔습니다. 캔슬 리퀘스트가 왔을 때 이 콜백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개 변수로 고올 핸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경우는 어떠한 캔슬이 오건 간에 무조건 어세트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고올 리퀘스트가 왔을 때에도 9000 이상이면 리젝트 했죠. 이런 것처럼 캔슬이 왔을 때도 특정한 로직을 거쳐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세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리젝트 한다 라는 그러한 구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이 고올 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레퍼런스를 남겨뒀으니까 나중에 구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execute 본인인데요. 실제 피보나치 계산을 하고 피드백을 보내고 리절트 상태로 보내서 리절트를 발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구현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서버에는 캔슬 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캔슬을 탐지하고 익스큐트를 돌고 있다가 중간에 캔슬이 탐지됐다면 하던 모든 작업들을 멈추고 중단하고 반환하는 루프를 벗어나는 그런 로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goal 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goal 핸들의 is cancelling 을 통해서 만약에 is cancelling이 true면 이제 캔슬이 리퀘스트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 캔슬이 오기만 하면 무조건 업세트 하기 때문에 캔슬 리퀘스트가 무조건 발생하면 업세트 되겠고, 그럼 이스 캔슬링이 true가 되겠죠. 이스 캔슬링이 true가 되면 내부에 있던 이 리졸트는 현재 작업하고 있던 내용으로 채워 넣고, 그리고 골 핸들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골의 상태를 캔슬드 된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매개 변수로 이 리졸트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하나 찍어줍니다. 골이 캔슬 됐다고 로그를 찍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이 이 골 핸들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이야기할 게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것, 뭐 이전수, 두 개 이전수를 더해서 푸시백하는 이런 로직은 계속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대신에 골 핸들이 하는 역할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골 핸들을 더블 클릭하니까 이것저것 정말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골 핸들이 하는 역할이 여기서 무엇이 있느냐, 어떤 골이 왔는지 get골이라는 함수를 갖고 있고요. 캔슬링이 됐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is canceling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 상태를 바꿀 수 있는 cancelled, succeed라는 함수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드백을 퍼블리시하는 퍼블리시 피드백 함수도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골 핸들이 수많은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execute 함수뿐만이 아니라 이 골 핸들은 위에 있는 handle offseted에서도 사용이 되고 handle cancel에서도 사용되는 여러 개의 대부분의 콜백의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그런 주요한 타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리졸트와 피드백을 생성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 리졸트와 피드백은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형식을 사용했지만 C++에서는 스탠다드 벡터 형식을 사용한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또 그냥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make shared를 통해서 shared 포인터 형태로서 생성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생성된 피드백 자체가 이제 벡터인 것이 아니라 피드백 안에 있는 partial sequence, 이 내부에 있는 값 자체가 이제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퀀스는 다룰 때 일반 벡터를 다루듯이 다뤄주시면 되고, 최종 이 리스폰스를 여기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볼 건데, 리스폰스도 마찬가지로 골이 리졸트가 되겠죠. 리졸트 리스폰스도 마찬가지로 벡터 형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커스텀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피보나치 액션 자체가 이 리졸트와 피드백이 int 32 형태의 이런 배열로 되어 있었는데, 이 배열이 파이썬에서는 리스트가 됐고 C++에서는 스탠다드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러한 골 리스폰스나 골 UUID에 대한 레퍼런스를 달아두었으니 나중에 개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리젝트랑 어세트밖에 없었죠. 근데 C++에서는 assert and execute와 assert and defer라는 두 개의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골 UUID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 골 UUID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골마다 고유의 I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UID인 거죠.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해시 형태로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션 클라이언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C++ 코드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액션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액션 클라이언트 코드는 여기에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OOP가 있는데 양이 상당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액션을 인클루드 해주고, 여기에는 노드로서 생성할 수가 없었죠. 액션 서버는 노드로서 생성할 수 없었듯이 액션 클라이언트도 생성할 때 외부 RCSPP 언더바 액션을 인클루드 해주셔야 비로소 액션 클라이언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액션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액션 타입을 적어주고, 첫 번째 매개 변수로서 this를 적어주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서 실제
리퀘스트를 요청할 서버의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지금은 피보나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클라이언트 예제는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0.5초 뒤에 자동으로 send call을 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느냐, 이제는 월 타이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create 월 타이머를 통해서 크로노, 첫 번째는 이제 타이머를 설정할 건데 몇 초 후에 트리거 시킬 것이냐가 첫 번째 매개 변수고, 두 번째는 어떤 함수를 실행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전에 오랜만에 말하지만 스탠다드 바인드 사용하는 이유가 이 콜백 자체가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바인드로 묶어줬다고 말했었죠, 전에. 이렇게 해서 액션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0.5초 뒤에 send call 함수를 실행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send call 함수를 살펴보죠. 지금 계속해서 이 send call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액션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인터랙션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C++로 처음 살펴보기보다 파이썬 강의를 듣고 오시는 것이 구현적으로는 한번 이해하기는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전 파이썬 강의를 한번 듣고 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send call을 해볼 건데요. send call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call 리퀘스트를 요청할 겁니다. 무엇을 요청할지 내부 메시지를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피보나치 call을 만들고 내부 메시지를 10으로 일단 채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전에 우리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리퀘스트를 할 것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서버로 리퀘스트 하면 계속해서 그냥 없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wait for action server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전 파이썬에서 사용했던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기다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액션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셧다운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send call을 하는 것이죠. send call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콜백을 묶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send call options라는 것을 통해서 send call options라는 이러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요. 이 오브젝트 내에 여러가지 콜백들을 이제 바인딩 해줄 수 있는데, 여러가지 콜백들을 묶어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goal request를 보냈을 때 해당하는 goal response가 도착하고, 이 goal response가 오면 실행될 goal response callback을 묶어주고요. 두 번째, 피드백이 올 때마다 실행될 피드백 콜백을 묶어주고요. 마지막으로 result request를 하고 나서 result response가 오게 될 텐데, result response가 오게 되면 실행될 result callback을 묶어주게 됩니다. 각각의 콜백에 대해서는 다 클래스 내부의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바인드로 묶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스탠다드 바인드를 사용하지 않고 람다 함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콜백까지 다 묶어주면 비로소 async send call을 통해서 call 리퀘스트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로 첫 번째는 call 메시지와 두 번째는 이 call 옵션을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콜백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call response callback을 살펴보겠습니다. call 리퀘스트가 왔을 때 자동으로 진입하게 되는 콜백이죠. 그래서 어떤 퓨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퓨처를 통해서 이제 이 내부에 이제 받게 된 call response가 성공했는지, 서버로부터 리젝트 당했는지, 혹은 어세트 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로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 변수명을 보시면 goal handle fibonacci의 shared pointer, 요거에 또 shared future로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future인데요. 이 future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goal request에 대한 response future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uture 안에는 goal response에 대한 상태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goal response에 대한 서버로부터의 응답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로부터의 응답이 yes 였다면 그래요, 다음 리절트를 기다립니다, 어세트 됐어요 라는 뜻이 되고, 그 서버로부터의 응답이 no 다라고 하면은 리젝트 됐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로직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다음으로 피드백 콜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드백이 올 때마다 실행되는 그러한 콜백이죠.
피드백 콜백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사실 골 핸들 타입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이 피드백은 피드백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드백을 담고 있겠죠. 그래서 이 피드백 안에 지금 쉐어드 포인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화살표를 통해서 접근하고 내부의 partial sequence에 접근해서 이 partial sequence들을 이제 콘솔로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보았듯이 이 partial sequence, 이 피드백은 스탠다드 벡터 형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for range 문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뭐 콘스트 레퍼런스를 다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사실 제가 안 해놨을 뿐이에요. 다음으로 result callback을 살펴보겠습니다. result는 최종 마지막 서버로부터의 응답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때 여기는 좀 특별하게 이 result에 대해서는 lost action에서 미리 여러가지 코드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succeeded, aborted, cancelled 와 같이 이 result 코드가 미리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위치 문을 사용해서 최종 서버로부터의 리스폰스가 뭐 succeed면 당연히 succeed인 거고요. abort거나 canceled 되면 이것에 따른 추가 로직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구현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result가 벡터 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스탠다드 벡터를 순회하듯이 다음과 같은 구현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콜백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리절트 코드에 대한 뭔가 레퍼런스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골 리스폰스에 대한 레퍼런스도 될 수 있겠고 캔슬 리스폰스에 대한 내용도 다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뉴머레이션 타입에 대해서 도큐멘테이션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메인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메인부가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사용되는 순서, 동작되는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드를 생성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while문 안에 좀 뭔가 복잡한 로직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코드를 보기 전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설명을 먼저 하고 코드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노드를 생성했습니다. 그런데 샌드 골이 실행되는데 이건 자동으로 실행되죠. 왜냐?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면 액션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면서 또 타이머도 생성했는데 이 타이머가 0.5초 뒤에 자동으로 샌드골을 보내도록 하는 함수와 묶어줬죠. 그래서 0.5초 뒤에 자동으로 샌드골이 실행됩니다. 샌드골이 실행되면 어떤 것들이 또 실행됐죠? 위에 보시다시피 샌드골이 실행되면 이러한 콜백들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 콜백, 피드백 콜백, 리절트 콜백들이 다 묶여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첫 번째로 이제 골 리스폰스는 받게 되고요. 이 골 리스폰스가 도착하면 이 골 리스폰스로부터 골 핸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캔슬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캔슬을 어느 시점에 집어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골 핸들을 받고 여기 마찬가지로 리절트 리스폰스, 리절트 리퀘스트에 대한 피처도 일단은 받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캔슬을 어떻게 동작시킬 것이냐인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리절트 퓨처를 받았죠. 리절트 퓨처가 3초 안에 완료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캔슬되게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거의 올더를 10으로 해놨기 때문에 3초 안에 거의 이 리스폰스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캔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구현했느냐, 코드를 이제 내려가서 살짝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0.5초 동안은 이 타이머에 의해서 대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스핀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갱신시켜 줍니다. 그러다가 0.5초가 돼서 여기 있는 스핀썸에 의해서 샌드골이 트리거 되겠죠. 샌드골이 트리거 되면 내부에 있는 골 핸들을 받게 되죠. 왜냐? 골 콜백이 실행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 리스폰스가 오면 골 핸들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리절트에 대한 퓨처를 받게 됩니다.
지금 리절트에 대한 피처는 제가 이 부분에만 적어두고 위에 있는 실제 클래스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해뒀습니다. async get result를 통해서 result에 대한 피처를 받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받아왔냐, 피처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퓨처를 3초 안에 받아오지 못할 시, 이것이 타임아웃이 됐을 시 자동으로 골 캔슬링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캔슬도 마찬가지로 캔슬에 대한 어떤 리절트 퓨처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캔슬도 마찬가지로 async 캔슬 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캔슬도 이제 서버로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대한 퓨처를 받아오는 거죠. 캔슬에 대한 퓨처를 받아왔는데 캔슬에 대한 퓨처 리절트가 석세스다 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캔슬이 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캔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미리 사전 작업들이 필요했죠. 뭐냐? 우선 샌드골을 보내고 그리고 샌드골에 대한 응답이 돌아오고 그리고 리절트에 대한 응답이 돌아오고 근데 이 리절트에 대한 응답이 3초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캔슬을 요청했고요. 이 캔슬 또한 이제 콜백으로 통해서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들어오게 될 건데 캔슬 리스폰스가 우리가 원하는 석세스일 때는 정상적으로 캔슬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복잡하긴 하죠. 이 코드가 공식 레퍼런스에 있는 코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작성한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 기능상으로는 구현을 제대로 작동을 하고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C++ 액션 코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중간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또 파이썬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 그 이후에 나노수어를 만드는 프로젝트까지도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